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최근 LFP 적용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삼원계 적용 전기차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극재 최신 기술인 니켈 함량 90% 이상 구반반 기술 및 생산 기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반반 기술하면 SK이노베이션이 포드에 공급한 2021년도에 나왔었죠. 니켈 함량 90%를 올린 NCM 구반반 배터리 초도 물량을 납품했다. 자, 이것이 적용된 것이 포드 F150 라이트닝입니다. 자, 그 이후 많은 기업들이 구반반 양극재를 생산하는데요. 자, 구반반의 9 뒤에는 이제 5%씩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니켈의 함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가 니켈 94% 23년 4월, 포스코 케미칼은 96%까지 22년 7월, LNF는 90% 이상, 그리고 95% 이상까지 23년 6월, 코스모 신소재는 21년도에 LG 엔솔가 니켈 94%까지 개발한다라고 하였고, 21년에 SM랩은 98%까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구반반 이상을 개발하고 있고 현재 양산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전기차에 적용되는 셀에서 생산되는 주력, 자, 20년도에 보면 이게 로드맵이기 때문에 20년도의 주력은 811, 712, 622. 자, 이게 적용된 배터리들이 아직까지도 전기차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3년의 주력은 811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구반반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사실 양극재 사양은 거의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이제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전 자료지만, 자,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에너지 밀도죠. 279,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데요. 파우치 형식. 그리고 LG화학 시절이죠. 모델 3에 257, SK이노베이션이 269, 자, 이런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판매되고 있죠. 여기에 보면 CATL의 279는 NCM 811의 파우치 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811 파우치, LG가 원형 811 파우치의 712, 자, 이런 류의 양극재들이 2년 전에 사용되었고 지금도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극재입니다. 자, 최근 보면 마하2, 이게 LG께 들어가죠. 그 다음에 ID4, 여기 보면 71A, 이게 용량입니다. 71A, 78A. 여기 보면 63으로 보면, 여기 보면 에너지 밀도가 245. 자, 앞부분은 280까지 나와 있죠. 거의 맥스가 300 정도 되는데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게 다시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전기차로 나타나는 특성도 100% 이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622이 쓰였죠. 66A, 259, 712. LG가 712를 많이 썼거든요. 최근에 이제 전환되고 있는데 78A도 712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사례인데 이건 271까지 나와 있죠. 자, 파우치도 어느 정도 크기가 비슷하든지 하는데 LG나 뭐 SK나 비슷합니다. 여기 용량이 앞부분은 60대였는데 SK는 87.5A까지 나와 있죠. 최근에 90A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자료는 구하지 못했고 90A 정도 되면 구반반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최신 23년 양극재 침투율을 표현한 자료인데 여기에 이제 니켈 함량들이 표시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게 2015년에 보면 28%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NCA90입니다. NCM90은 23년에 나타났고요. NCA 타입은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구반반 니켈 90% 하이 니켈 기술은 최신 기술은 아닙니다. 여기 25년도에 보면 NCA 테슬라라고 되어 있죠. 에너지 덴시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25년도에 보면 주력이 NCM111입니다. 그리고 20년도에 622, 그리고 이제 811에 접어들고 하이 니켈로 넘어가면서 지금 23년도에 구반반이 시작되고 있죠. 근데 25년도에 보면 벌써 테슬라는 811급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테슬라는 주행거리가 처음부터 길었고 최근에 팩과 BMS 기술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 주행거리가 점점 늘어났던 거죠. 최근에는 인산철로 다시 주행거리를 포기한 상태인데, 자, 이전에 보면 세볼레하고 제규어 이럴 때 나올 때 모델 S, 모델 3 초기 버전이죠. 이때도 보면 에너지 덴시티가 143, 158 이랬는데 테슬라만 162, 16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정이 NCM 811을 쓴 게 아닌가라고 해서 물음표라고 되어 있죠. 811 이상이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이전에 보면 여기 보면 전부 다 LG화학의 622, 711 이런 버전들이죠. 자, 테슬라가 좀 더 하이 니켈을 썼었다는 겁니다. 자, 22년 10월 S&P 글로벌 자료인데요. 자, 여기 프로세스는 미국 네바다주 테슬라 기가 팩토리의 배터리 생산에 대한 로 머터리얼 프로세스 스텝입니다. 어떤 니켈, 리튬이 쓰이느냐, 전구체가 쓰이느냐, 양극재, 캠, 양극재죠. 그리고 셀로 만들어지느냐를 표현해 놓은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스미토모 케미칼의 NCA 9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파나소닉 2170, 1865, 4680 이하 버전들은 NCA 90 이상이 들어간다 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의 가장 최신 배터리 기술인 4680을 보면 주행거리가 후퇴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4680 기술은 파나소닉의 기술이 아니고 순수 테슬라의 최초의 기술이라 아직 부족합니다. 여기 보면 제너레이션 1이 229 에너지 밀도죠. 그 다음 두 번째가 252, 파나소닉은 2170이 벌써 262죠.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셀 상태고 팩으로 넘어가면 스탠다드 레인이죠. Y 상태에서 4680을 썼을 때 229, 2170을 썼을 때 262 동일하죠. 자, 그러면 제너레이션 3번, 지금이 제너레이션 2인데 4680이 이제 시작이라서 제너레이션 3으로는 넘어갈 때는 아닙니다. 근데 목표로 보면 272에서 296으로 파나소닉 2270을 넘어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 최근 출시된 4680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사이버 트럭의 팩 기준은 170입니다. 팩 기준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자, 수치적으로 이제 300 이하가 셀 레벨이죠. 그 다음에 팩 레벨은 200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셀을 가지고 팩을 만들 때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팩 기술, 팩 간소화 기술들이 또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게 적용된 겁니다. 여기도 보면 2865 모델 SX가 셀 레벨에서 280, 팩 레벨도 186으로 가장 높죠. 지금도 이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지금 보면 170으로 두 번째입니다. 셀 기술은 낮지만 팩 기술을 높여서 보완한 거죠. 여기에 셀도 좋아진다 그러면 제너레이션 3로 가면 모델 SX를 넘어서게 되겠죠.
여기 참고로 인산철은 126으로 요 위에 이제 최상위급 버전 대비 67%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주행거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현재 4680에 쓰고 있는 양극재는 NCM 811 81.6%로 측정은 되었는데 니켈 80%대가 쓰였고 실리콘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현재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고 측정 값입니다. 거의 근사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680이 실제 용량은 현재 제네레이션 1 229에서 제네레이션 3까지 272 정도까지 구현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 4680이 개발 용량, 설계된 용량은 276에서 시작되거든요. 그것이 333까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추진한 겁니다. 2170은 당연히 넘어서고 그보다 더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개발된 거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니켈 함량을 더 높여야 되겠죠. 9반반 이상으로 하고 양극재를 음극재에 실리콘을 넣으면 자, 제너레이션 1, 2, 한 300 근처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9반반의 수요가 향후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에너지 밀도 소개해서 리튬 메탈 영상도 이전에 한번 있었죠. 리튬 메탈로 구현하면 현재 지금 SES, 이게 한국에 지금 공장이 있는 기업입니다. 한국어 연관이 있는 기업인데 리튬 메탈 음극재를 사용했을 때 400까지 가능하다 라는 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300이니까 300에 400이니까 현재 9반반 최신 기술보다 1.5배 성능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음극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현재로는. 근데 이 리튬 메탈이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이 하이 니켈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 자료가 삼성 SDI가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21년에 80%였죠. 24년 이제 앞으로 오는 대 9반반이 벌써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9반반이 현재 주력 기술이다. 미래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6년이면 지금 개발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벌써 94%입니다. 그리고 전고체에도 보면 최소 9반반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94%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아마 좀 더 추가의 기술, 이 기술 94%보다 좀 더 추가된 양극재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로드맵에 보면 23년 여기 보면 95%입니다. NCMA 니켈이 들어가 있는 NCA 니켈이 들어가 있는 NCMA 타입의 95%. 그리고 밑에 보면 단결정이 되어야 된다까지 나와 있죠. 이게 24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단결정은 입자 크기의 변환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입자 크기를 어떻게 만드냐가 또 다른 어떤 종류가 된다. 기술 격차가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12월 6일 포스코 퓨처엠은 포항 공장에서 니켈 비중 함량 이것은 86%입니다. 근데 단결정 양극재라는 거죠. 단결정 타입으로는 86% 첫 출하를 했다. 타 기업들도 이 정도 생산하는 경우는 있는데 양산이 되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하게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 같은데, 기사화한 것 같은데, 자, 이 NCMA 단결정 86%짜리는 미국 GM, LG 합작사 얼티멈 셀에 공급한다. 자, 그러면 향후 86%에서 4% 정도 올리면 90% 이상 단결정 출하도 조만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드맵으로 보면 6개월 이내겠죠.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요즘에 새롭게 양극재 캐파를 증가시키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과시되는 특징 기술로 단결정 기술 특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세 크기의 소위경이 이제 미세 크기라는 거거든요. 작은 크기의 단결정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 단결정도 앞부분에 보면 포스코 필름대 보면 크기에 따라 이게 이제 큰 것과 작은 것을 같이 섞어야지 밀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양극재들이 필요합니다. 이 크기가 보통 보면 10마이크로 이하기 때문에 균일된 크기의 양극재 입자를 만드는 것, 이것도 기술이죠. 자, 이전에 보면 이 단결정 기술이 니켈 함량이 얼마인 건가는 아직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21년 8월에 LG 엔솔과 니켈 94% 개발한다는 기사가 있었죠. 자, 당연히 니켈 함량 90% 이상 소위경 단결정 양극재를 추진하고 양산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 보면 생산 능력을 10만 톤으로 늘린다 라는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10만 톤 규모는 어마어마한 큰 규모입니다. 이거 10만 톤에 관련된 여러가지 에코프로 BM의 44조, 최근에 보면 LG화학의 12만 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규모는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자, 그만큼 구반반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당연히 하이니켈 선두 에코프로 BM의 개발 로드맵입니다. 자, 이 자료도 한 2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자, 에코프로 BM은 여기도 보면 니켈 함량 80%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90%, 그 이후에 단결정, 자, 이런 기술 경로를 이전부터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가 이제 실현되고 있는 거죠. 자, 이 자료도 제가 검색을 해서 찾은 건데, 뭐 알려진 이야기겠지만 이렇게 문서화된 거는 좀 구하기 힘들거든요. 자, SK이노베이션 니켈 함량 80%, 이게 EV6 아이오닉 5이다. 그리고 F150 니켈 90%, 이건 이제 앞에 설명이 드린 거고, 자, SDI 거 보면 아우디의 니켈 88%다. 그리고 리비안 경우에는 원형 91%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반반 양극재들이 적용된 전기차들이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테슬라는 제가 소개를 드렸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각형 91%에서 94%까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세대 프리미엄급이라기보다 조금 인산철 외에 전기차들, 좀 가격이 되는 차들은 구반반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하이니켈 양극재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 부각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특히 구반반은 더더욱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중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보여드린 자료지만 여기에는 81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산소가 떨어져 나오는 확률이 높아서 여기 보면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도 이렇게 압력이 커지는 현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반반이 되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812 이하, 그러니까 미드니켈보다 훨씬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폭발하면 더 힘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억제하기 위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양극재 기업들의 기술인 거죠. 그게 어느 정도 기업들 간에 현재 완성되고 있다, 성숙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림은 그냥 111, 그러니까 니켈 33%짜리와 여기 90%짜리죠. 여기 보면 이 전압의 구동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캐패시터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요만큼의 용량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서멀 러너에 이게 열폭주인데, 여기 보면 111이 거의 300도 가까이,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도 이렇게 피크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산소 방출이 많죠. 더 보면 811이 좀 높게 나와 있죠. 112 대비.
그래서 산소 방출로 화재를 증폭시킨다 라는 겁니다.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마그네슘, 지르코늄, 티타늄 등 여기를 라이프타임 수명 및 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들이 요해진다는 거죠. 이런 공정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레지듀얼 리튬이라고 하는데 잔류된 리튬, 이게 잔류된 리튬이 많으면 이 똑같이 수명을 감소시키든지 화재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811 대비 9반반, 요거는 이제 코발트 풀이거든요.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팅하고 제거하는 기술이, 공정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잔류 리튬은 제거하는 게, 요게 보면 에코프로비엠의 옛날에 IR 자료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본 기업이 하이니켈을 생산하는 특수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게 보면 요 이후죠. 후처리 공정이죠. 후처리 공정이 우리가 제일 잘한다. 이게 뭐냐면 아까 잔류 리튬을 제거하는 공정을 개발했고 이거를 안정화시켰다. 이거를 이제 물로 수세를 하는데, 세척을 하는데, 그리고 또 물로 하면 건조를 시켜야 되거든요. 여기도 건조 기술도 필요하죠. 최근 이 공정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 한번 다뤘 거예요. 그래서 수세하고 건조시키는 이 과정이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하이니켈에서. 자, 결국 구반반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결정화 되어야 된다. 자, 구반반의 수명이 짧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명을 늘려야 되려고 하면 단결정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구반반 이상 하이니켈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그냥 표현상 그렇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폴리시콘이 다결정입니다. 밑에가 싱글 크리스탈 단결정인데 어쨌든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경로를 이야기 드린 거죠. 꾸불꾸불꾸불. 여기에는 직진성을 가지죠. 그리고 이 오랫동안 사용하면 이게 입자가 이렇게 깨지는 경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이 이렇게 넘어가기가 어렵겠죠. 단결정은 이 크기를 유지할 수 있다, 더. 그래서 이 경로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거죠. 스테이블 스트럭처가 된다는 겁니다.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단결정 기술이 완성되면 고용량, 고전압 작동이 필요한 전고체 배터리에 적용하기에 적합해진다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용량이 낮다,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 의미가 없겠죠. 최상위급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써야지 전고체 기술이 완성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자, 앞으로 이제 구반반 기술을 소개했고 생산 기업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적용된 전기차도 급증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결정 기술을 적용하고 더 진보시키면 전고체까지 연결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